중요한 것이 이 기본 조건 플러스 해서 몇 가지 세세한 조건들이 하나씩 두 개씩 더 붙어서 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전 청약 제도, 구체적으로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공공분양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분양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분양의 입주자 자격의 공통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공급 유형별 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양을 분류를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분양은 민간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다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저번부터 설명드리고 있죠. 이제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분양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공공 분양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지고, 특별 공급으로는 공급량의 85%가 공급되고 있고, 일반 공급으로는 공급량의 15%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 물량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급 물량은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특공에서 또 신혼부부 특공은 30%, 생애체조 특공은 20%, 다자녀 특공은 10%, 노부모 특공은 5%, 기간추천은 15%에서 총 85%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실 거는 신혼부부 특공이 30%를 차지하고 생애체조 특공이 25%를 차지해서 총 공공 분양의 55%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체조 특공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집을 분양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체조 특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15%의 비율로 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을 다룬다고 말씀드렸고, 그 유형은 그러면 일반 공급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6가지 유형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기준을 여기 보이시는 이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사전 청약의 청약 기본 조건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기본 조건이니까 여러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기본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입주자 저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번째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저 앞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본 조건, 공동사항이 중요한 것이 이 기본 조건 플러스 해서 몇 가지 세세한 조건들이 하나씩 두 개씩 더 붙어서 특공 조건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 기본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특공부터 정리를 해봤는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특공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수도권에 거주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입주자 저축의 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1가지가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6회차 이상 납입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24개월 이상 가입을 했고 24회차 이상 납부를 했는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과 기간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저축 조건이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셨고 6회차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기간 특공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간 특공 안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입주자 저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애체조 특공과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24회차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1순위 적용 기준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기과열과 청약과열지구 1순위 적용 기준이 뭐냐?
보시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주자 저축을 24개월 이상 그리고 24회차 이상 납부를 했고, 두 번째는 세대주여야 되고,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때문에 여기 입주자 저축을 24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24회차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권 같은 경우에 입주자 저축 요건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혼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 저축 총액이 있으신 계좌에 한해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는데요. 일단 기간 추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미적용이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다 적용이 되는데, 일단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다자녀 특권과 노부모 특권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도 보는데요. 특권 같은 경우에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누어서 찢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1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추천 빼고 네 가지 유형들은 모두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입주자 저축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 1순위 적용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되지 않은 입주자 저축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 1순위 적용 기준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을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입주자 저축이 24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고 24회차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엔드 조건으로 충족을 하시면 1순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평형이 작은 것을 지원할 때는 소득과 자산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일정 평형 이상의 것들 지원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면적 기준이 60제곱평방미터예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를 지원을 할 때는 소득 요건을 보는데, 그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2순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도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평형을 청약을 원하신다면은 적용을 되는데, 자산 기준도 아까 살펴보다시피 부동산은 2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는 3,400만 원 정도의 기준 이하의 것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6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지원을 원하시면은 그런 제한은 따로 없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유형별로 입주자 자격과 그 다음에 입주자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입주자 자격은 앞에서 살펴봤던 공동사항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붙어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 자격이 3개 중에 하나를 충족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3개의 자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3개의 자격, 첫 번째는 신혼부부이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예비 신혼부부이시거나,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이시면은 지원이 가능해요. 엔드 조건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면은 신혼부부 특공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신혼부부 특공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먼저 소득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 대상자와 자녀 공급 대상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공급 대상자는 일단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신 분, 이분은 외벌이 기준이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신다면은 120%,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이 우선 공급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공급 대상자는 월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신 분, 그리고 맞벌이시다 하시면 140% 이하이신 분들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크게 소득으로 우선 공급 대상자와 자녀 공급 대상자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급 대상자를 분류를 해냈고 우선 공급 대상자 내에서는 어떻게 다시 1순위, 2순위를 나누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순위자는 미성년 자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6세 이하 자녀를 보유하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1순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자는 아이가 없으신 예비 신혼부부시거나 아니면 1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2순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대상자 내에서도 1순위자, 2순위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러면 우선 공급 대상자이면서 1순위자가 분류가 됐어요. 이 내에서도 이제 자격을 다투겠죠.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경쟁할 때는 득점 순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가지고 득점이 높으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2순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공급 대상자시면서 2순위자다 하시게 되면은 이 내에서도 다득점 순으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녀 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녀 공급 대상자는 소득이 130% 이하이신 분들이 모여졌죠. 이는 자녀 공급 대상자 범위 내에서도 1순위, 2순위를 매기게 되겠죠. 그 기준은 위와 동일하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2순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 공급 대상자이시면서 1순위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공급 대상자는 득점을 내가지고 고득점인, 다득점이신 분들을 우선한다고 했는 반면에 자녀 공급 대상자는 그렇게 득점을 하지 않고 그냥 추첨을 합니다. 동의 순위 내에서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공급 대상자 하면서 2순위이신 분들도 있겠죠. 이분 내에서도 경쟁을 하지 않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순위자들 내에서 득점을 따지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고 가점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은 총 6개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항목 가구소득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이신 분들 에게 1점을 주어진다. 그 다음에 자녀 수는 많을수록 좋다. 3명 이상이면 3점을 주어진다는 점. 세 번째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으로 3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3점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24회차 이상이다 하면 3점을 다 가져간다는 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간으로 점수를 드리는데 혼인기간이 3년 이하시면은 3점. 그러니까 혼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더 우대해 드린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는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대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세 이하 자녀 나이를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3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사항들 여기 비군안에 적혀 있는데 자녀 수에 미성년 자녀를 말하는 거고 태아도 포함이 된다는 점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청약 순위 가입 확인서를 통해서 인정되는 납입 횟수를 말한다. 이런 사항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생애제도 특공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입주자 자격은 앞에 살펴본 공통사항 플러스 1, 2번을 충족, 모두 AND 조건으로 충족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전생에 통틀어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을 하셨거나 아니면 미혼 자녀가 있는 이제 미혼인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이 생애제도 특공을 지원할 수가 있고, 생애제도 특공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아까도 강조를 드렸는데 입주자 저축의 조건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선납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 이상 저축 총액이 있으셔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조금 더 강화된 부분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것도 앞에 신혼부부 특공과 비슷하게 우선 공급 대상자와 자녀 공급 대상자를 분류를 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우선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공급 대상자는 소득이 130% 이하이신 분들이 자녀 공급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자 내에서 뭐 1순위, 2순위를 나누고 다시 점수를 매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 내에서는 단순히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공급 대상자에서도 1순위, 2순위를 나누지 않고 그 내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특공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자녀 특공의 입주자 자격은 앞에 살펴봤던 공통 자격 조건 플러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으신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고 그것에 고득점이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동점이다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신 분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신청자 나이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자녀 특공의 배점 기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항목은 총 6가지 항목이 있고요.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 수가 5명 이상이시면 총 만점 40점을 받으신다. 영유아 자녀 수가 이제 3명 이상이시면 만점 15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대 구성이 이제 3대째 이상을 구성을 하면 5점을 받으신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되시면 20점을 받으신다. 그리고 5번째로 해당 시도의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 되시면 15점을 최대 받으신다. 그리고 6번째는 입주자 저축을 10년 이상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최대 5점을 받으신다. 해서 배점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부모 특공과 기간 추천 특공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노부모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이 앞에 살펴본 공통 사항에다가 플러스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직계 존속은 위쪽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부모님 이런 윗분들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신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은 일반 공급 당첨자의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공급할 때요. 그리고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입주자 자격 또한 LH에서 통보된 자가 자격을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도 LH에서 통보된 자가 결국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분들 아니면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일반적인 분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LH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 공급의 입주자 자격은 1순위자와 2순위자로 분류가 되는데 1순위자는 주택저축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시고 24개월 이상 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세대주이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2순위자는 1순위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2순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입주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를 한번 살펴보면요. 1순위자 내에서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2순위자 내에서는 추첨을 합니다. 제 추첨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죠. 그러면 경쟁을 한다는 1순위자는 어떤 기준으로 경쟁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일단 이것도 아파트 평형에 어떤 거를 평형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면적을 생각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 같은 경우에는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 유리해요.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3년 이상 무주택자이시면서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 우선하고요. 그 두 번째는 무주택 기간을 보지 않고 일단 납입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제곱평방미터 이상이신 케이스는 일단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한데요. 1순위자는 3년 이상 무주택이시고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하고요. 두 번째는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해요. 그래서 평형이 넓은 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평형이 조금 낮은 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스케치북으로 설명한 것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훑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영상 길이가 너무 늘어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공고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공고문이 편하게 익히실 겁니다. 자, 이것으로 사전청약 공공분양에 대한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